이번 시간에는 아까 우리 18페이지 연관되는 부록이지만 페이지가 있죠.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는 거냐면 13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백분율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3페이지 보면 백분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물질을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단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밀리리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기종이 바뀌면서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나도 어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이거는 이런 거라 밀리리터다 또는 킬로리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100만 분율이라는 건 파트 퍼 밀리언인데 쉽게 어떤 물질을 100만 개로 잘라서 동그라미 6개로 잘라서 이 소리죠. 하나가 일명 ppm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 퍼 밀리언 했는데 아까 어떤 물질을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까 분모가 분자보다 100만 개가 더 많은 건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첨자 마이너스가 붙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 계열이니까 누구나 알 것이고 100만 분율이라는 것은 쉽게 기체는 기체. 쉽게 이거죠. 분필 1ppm이면 이걸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 1ppm이면 이거를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는 용량 대 용량으로 해서 밀리리터, 그러니까 분모의 단위가 분자보다 100만 개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수질 가서 할 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가 일명 100만이 된다는 거죠. 분모가 분자보다 동그라미 6개 단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이꼴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무게 대 무게, 그래서 웨이트 대 웨이트는 그램 퍼 톤, 그 다음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우리가 왜 나중에 수철이 거기 5장 가면 미리그램 퍼 리터 이꼴 ppm이 물에서 된다 이거 할 때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억 분율이라는 거지요. 10억 분율은 파트 퍼 빌리언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기 ppm은 환경공학하는 학생들은 이걸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안 쓰니까 이걸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문제 만약에 난다 그러면 하는데 우리는 보건 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더라고. 동그라미 여덟 번째 수질에서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가 pp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그램은 무게 단위죠. 질량 단위죠. 근데 리터는 뭐가 돼요? 용량 이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칠판 지우개 1ppm이면 이거를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고 그 다음에 분필 1ppm이면 이걸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인데 지금은 이게 ppm이라고 그랬죠. 미리그램 퍼 리터 이거는 용량 이꼴 부피 단위가 되는 것이고 용량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돼요? 무게 이꼴 질량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냐? 이거가 이해가 안 갈 텐데 내가 나중에 물 파트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에서만 돼요.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아보게 되면 아 이게 ppm이 뭔가를 이해할 거라고요. 여기서는 일단 물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 이꼴 ppm 같다는 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14페이지 있죠. 거기 아까 내가 밀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대륙권에서는 무게 그래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4도일 때 물은 가장 무겁지요. 그래서 아까 1g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분자에 1000을 올려주면 분모도 1000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kg per 입방미터 하는 것이고 원리는 거 있으니까 볼 거 없고 물의 밀도 보세요. 물의 밀도는 22.4분의 아니 공기 밀도 공기의 밀도는 22.4리터분의 공기 분자량 그랬어요. 그럼 공기 분자량은 아까 우리가 공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N2, O2, 아르곤, CO2, 오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공기 함몰하게 되면 쉽게 N2랑 O2를 함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 화학기호 줬잖아.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화학기호 줬는데 이거를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화학기호에 N은 14고 O는 원자량이 16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지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계산할 것이냐? 안 계산해요. 그럼 이제 공기 분자량은 여기 함물인데 28.83 쭉까지야. 단위는 공기든 뭐든 분자량은 g으로 하자는 약속이죠. 표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산기체 방정식에서 공기든 무든 물이든 한 분자의 1몰의 분자량은 g 단위를 붙이고 부피는 뭘 쓰는 거예요? 22.4리터를 쓰는 거죠. 분자 한 몰이라 그러면 부피는 22.4를 쓴다는 게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공기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밀도를 본다는 거죠.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 뜻이죠. 공기 분자량. 공기 분자량. 여기서 분자량은 공기 함몰 분자예요. 공기 함몰 분자분의 공기 함몰 분자
분자량이 g이 되는 거죠. 분자량 하게 되면 g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물은 물이든 공기함물이든 다 뭐가 22.4리터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1.2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29 g/L가 된다는 거죠. 약 1.3 g/L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그럼 이제 공기함물이라는 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기함물 분자량은 N2 더하기 O2지요. 그럼 N2는 몇 %가 있다? N2 곱하기 79%. 79%인데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거잖아요. 79% 더하기 O2 곱하기 21%. 근데 퍼센트를 없애려고 N은 원자량이 14예요. 14 곱하기 2 곱하기 퍼센트 없애려고 100분의 79. 기본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79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16 산소 원자. 근데 왜 그럼 두 개 쓰느냐? 원래 분자를 쓰는 거라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2. 그 다음에 퍼센트 없애려고 곱하기 쉽게 0.1 하면 되는데 100을 퍼센트 없애려고 했다고 쳐서 100분의 21 이 소리죠.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뜻이잖아요. 14 곱하기 2 곱하기 0.79. 지금 여기 써주는 거니까 이렇지. 쉽게 N2 14 곱하기 2 곱하기 0.79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16 곱하기 2 곱하기 0.1 하게 되면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된다? 이게 공기,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게 일명 뭐가 된다? 공기 함물 분자가 28. 얼마 된다 이 소리죠. 그 대충 29g 이런 사람도 있고 대충 해서 약해서 뭐가 된다? 이걸 더하면 28.8333 쭉 갈걸요? 그래서 약 뭐가 된다? 약 29g이 된다. 이것이 공기 함물 분자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29g 나누기 22.4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터 하게 되면 약 1.29 얼마 돼서 1.3 g/L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거기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 있잖아요. 공기 밀도는 공기함물 분자량 28.84는 그 밑에 있죠. 표준 상태에서 공기 분자를 나번에 N2 곱하기 0.79. 그 다음에 이게 79% 나눠놓은 거죠. 더하기 O2 곱하기 0.1 이거죠. 그러니까 21%가 된다는 거죠. 계산했더니 28.8333 쭉 가서 약분한 거죠. 약 29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도 단위가 아까 리터 이렇게 풀렸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비중 보세요. 비중이라는 건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해서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체의 밀도가 되는 거죠. 또는 사도의 물의 무게에 어떤 물체의 무게인데 비중 쭉 있잖아요. 물의 비중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스의 비중은 나중에 계산을 알려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기를 일로 했을 때 이 소리잖아요. 어떤 가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어떤 가스의 비중은 이 소리 어떤 말이냐면 어떤 가스의 비중은 공기 함물 분자량분의 어떤 가스의 분자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 공기의 밀도분의 어떤 가스의 밀도 이 소리죠. 그럼 밀도에서는 아까 어디 갔어? 22.4가 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이 말이죠. 어떤 가스의 분자량 나누기 공기함물 분자량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는 22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가스의 밀도 공기 밀도 근데 공기 밀도 22.4가죠. 그 다음 어떤 가스의 밀도도 22.4분의 공기 분자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럼 이거를 22.4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잘리면 그 결과 어떤 가스의 분자량 나누기 공기 함물 분자량. 그럼 공기 함물을 1로 그냥 했다고 치면 되잖아요. 공기 함물 분자량. 똑같이 1이죠, 기준이. 그럼 가장 무거운 거 찾아라 그런다면 분자가 가장 큰 거 찾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비슷하게 아마 해양 경제학자는 놨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또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공식이 있으니까 쉽게 CO의 비중을 찾아라. 비중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공기 함물 분자량 얼마예요? 약 29로 하자고. 28.84였지만 어디 갔어? 여기 28.83 쭉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28.84 약 29 했지요. 29로 그냥 계산하자고. 29. 그 다음에 CO는 이거 뭐가 돼요? 10이죠. 이거 16이죠. 그럼 합치면 12 더하기 16 하게 되면 28이죠. 그럼 왜 28이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된다? 0. 얼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CO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 연탄가스 마시고 나중에 CO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 얼마 전에 뭐가 됐었냐면 그래서 작년 2019년 1월 달에 너무 안 됐지요. 고등학생들 수능 보고 나서 너무 안 됐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타고나나 싶기도 해요. 너무 학생들 사고 났잖아요. 그 작년에 CO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났잖아요. 헤모글로빈과 HB. 그러니까 올인구나. 아직 2020년 안 됐으니까 헤모글로빈하고 O2하고 이게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그런데 산소를 공급해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O가 바깥에 있으면 얼른 가서 산소보다 더 빨리 결합을 해요. 200내지 300배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은 사람은 아래에서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공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소리란 말이에요. 공기보다 가볍죠. 0.9 얼마 될 거란 말이에요. 29분의 28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무겁다면 이게 28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CO는 뭐가 된다? 28이죠. 공기는 약 29니까 공기보다 불완전연소해서 나오는 CO는 가볍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공기보다 CO가 무거워가지고 밑에 산 사람이 죽었다. 뭐 아래층에 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다락방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그 잘못된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완전 연소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뭘 볼 거냐면 어떤 가스의 비중은 나중에 할 거예요. 문제에 한번 나와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건직에서 이게 한번 났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가스의 비중이라는 건 공기화물 분자량 분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러니까 공기화물 분자량 분의 어떤 가스의 분자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음 아래 중에서 가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찾으려면 분자량이 가장 큰 거 찾으면 돼요. 아시겠어? 이거란 말이에요. 왜? 분모는 똑같이 공기화물 분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29 대충 써서 그렇지 28.8 얼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 뜻이라는 거죠. 됐고 그러면 이제 그거가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pH 보세요. 수소 이온의 pH라는 건 거기 14페이지 11번에 가번 있죠. 수용액에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알칼리성은 염기성 그러기도 하죠. 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pH를 쓰는데 이 pH라는 건 수소이온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했다. 이 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나중에 그걸 화학 배운 학생들은 다 들어봤잖아요. 쉽게 우리는 pH의 정의를 내리시오.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수소이온의 역수라는 건 분모가 같다는 거죠. 수소이온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간다면 마이너스가 붙어지는 거예요. 분자로 간다면. 그러니까 분모로 갔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pH의 정의를 내리라는 건 수소이온이 역수라는 건 분모로 같다는 거죠. 이온의 로그, 이게 10g이 아니고 로그, 10진법 있죠? 이거 로그를 취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용액에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사용대수를 취한 것을 일명 pH라 그런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잖아요. 딱 7을 기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4까지 한단 말이에요. 0. 그 다음에 14지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요? 1, 2, 3, 4 쭉 하지요. 그럼 7을 기준해서 이게 중성인데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알칼리성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공학적으로 염기성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pH의 숫자는 간단하게 보건적으로는 이렇게 내게 돼요. 0부터 어디까지 써? 14지요. 근데 다음 보기 중에서 pH 숫자가 아닌 거 찾아라. 15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밑에 나번에 보게 되면 7보다 작을 때는 산성이고 그러니까 7보다 작으면 숫자가 작으면 산성이고 그 다음에 7보다 높으면 뭐가 된다? 염기성, 이꼴 알칼리성, 7은 중성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거기 놨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18페이지로 와보시자고. 18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부록은 달달해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8페이지 다시 오세요. 그럼 실내 공기 오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잘 나는 밭이에요. 그럼 실내 공기 오염에서는 군집독이 있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가스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8페이지. 군집독 중요 표시해 두시고 군집독은 뜻도 알아둬야 되지만 가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건 줄지면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그들 중간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죠. 물리적 화학적 변화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화학적이에요? 이학적이에요? 이화학적이죠. 이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그것도 맞는 거죠. 물리적 화학적 조성 변화로 중요 표시. 이것이 있으면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상당히 똘똘해져가지고 상당히 아까 난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군집독을 유발하는 가스 하나 찾아라. 그럼 맡아놓고 뭘 찾아요? CO2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뜻도 나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가 되는 거 물질 찾고 그 다음 화학적 변화 찾는 것을 다 찾아야 돼요. 이것을 K형이라고 해서 묶어서 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변화에는 일단 얘기하는 거 다 줄치고 같이 묶어준 걸 표시하는 거죠. 온도 변화죠. 습도 변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화학적 변화에는 내가 숨을 쉰단 말이에요. 산소를 먹고 뿜어내죠. 그 CO2를 뿜지요. 따라서 CO2는 이산화탄소, 참고로 이거. 근데 화학을 기본으로 알 거예요. 그리고 보건직 간호사들은 똘똘한 학생들이 많아요. 기본으로 알 것이고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도 똘똘한 애들이 많아서 아마 1등 하는 애들은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 거예요. 화학교. 그런데 기본으로 보면 이게 이제 화학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있다면 뒤에 거부터 읽죠. 이건 탄소,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왜 탄소라 그랬나요? 옛날에 여기서가 아니고 공무원 하나 써서 나 똘똘해서 그런 건 안 돼. 위생사 할 때. 왜 C를 탄소라 그랬나요? 그래서 내가 학생 이름은 왜 그렇게 졌나?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그 학생 이해시키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게 탄소고 이게 산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교가 두 개 있을 때는 뒤에 거부터 읽고 화자를 붙여주죠. 이죠. 산, 화, 탄소 또는 CO2 가스. 그럼 CO는 뭐라 그래요? 1이 붙은 건데 생략하는 전 일산화탄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환경보건은 만약에 보건직 그냥 전남 보건직이 말고 그냥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제한경쟁 보건직만 우리는 환경보건이 들어가고 그냥 보건직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거기는 인문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근데 우린 지금 자연계에서 있는 학생들이 간호직 보건직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기초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세히 안 해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데 일산화탄소지요. 근데 예외인 건 있어요. 아까 탄화소 같은 게 이거를 그러면 요것도 수소고 1인데 1탄화 1수소냐 그건 아니고 예외인 것도 있다면 이건 탄화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내가 얘기하는 걸 불러서 하는 걸 써도 되고 여기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이걸 프린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내가 O2를 먹고 CO2를 뿜어내니까 군집독이라는 건 일단 CO2 가스가 올라가요. 쉽게 이 소리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다 리모델링 하면서 창문을 막아놨지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쫙 있으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쉽게 밀폐된 공간에 우리 딱 좋네 여기 창문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일단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온다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군집독이에요. 군집독. 군집독의 뜻은 물리적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무슨 변화를 해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것이 군집독이에요. 그럼 이렇게 뜻도 나고요. 이거는 모든 징후를 다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인자가 있죠. 군집독에 군집독에 한자씩만 쓰고 물리적인 인자를 찾아라 화학적인 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물리적인 인자에는 일단 온도 올라가죠. 우리 36.5도 약 36도에서 37도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름에 우리가 차 안에서 이렇게 옆에 지하철 데이면 아주 짜증나죠. 그 다음에 승용차 타고 갈 때 누가 옆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 절로 가라 이렇게 치우잖아요. 쉽게 36.5도를 둘이 합쳐 약 그럼 뭐가 된다고 70도가 되죠. 그럼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추울 때 타다가 붙어있으면 따뜻하고 좋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 일단 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에는 우리가 물이 65 내지 70%가 물이에요. 60 내지 70%란 말이에요. 숨 쉴 때도 본인들이 한번 해보라니까 하면 여기 습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습기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아도 하루에 2주전자씩 뿜어낸대요. 이게 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1주전자 내지 2주전자를 나중에 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으면 냄새가 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춘기 고등학생들 같은 잘 안 씻는 애가 있죠. 남학생들은. 근데 여학생들은 아주 무지 씻는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우리 때는 학생 때 자취할 때. 그럴 때 여자들은 방을 안 줘. 왜 그러냐면 많이 물을 쓴다고. 남자들은 좋아해요. 사춘기 되면 남자들도 씻는 학생도 있지만 잘 안 씻는 학생들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럼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습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라는 건 두 번째. 화학적은
일단 가장 민감한 것이 CO2가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고. CO2가 올라가는데 아무리 내가 저기 CO2를 안 뿜고 싶어도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려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럼 O2를 먹었단 말이에요. O2를 아까 공기 중에 21% 있는 걸 먹으면 내가 뿜어내요. 그럼 이제 호출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20 내지 21리터를 뿜어요. 그러면 산소는 21% 보통 있다고 치게 되면 이걸 내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 한 대충 21이니까 계산하기 나쁘니까 20이 있다고 쳐봐요. 20이 있다고 치게 되면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내가 한 4 내지 5%를 소비해요. 소비하고 그럼 20%가 있다고 치게 되면 내가 5% 먹고 15는 다시 뿜어요. 다시 바깥으로 뿜다고요. 그러니까 O2는 금방 팍팍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CO2는 아니죠. CO2는 내가 산소 먹으면서 CO2는 아까 우리가 에너지를 뗐을 때 내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뿜어내요. 1시간이면 20 내지 21리터를 뿜어요. 그러니까 팍팍팍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CO2는 증가되고 O2는 줄어요. O2는 줄지만 팍팍 줄진 않아요. 줄진 않는다. 그 다음 이거 외에 뭐도 있어요? NH3. NH3 화학기호 같은 건 알아두셔야 돼요. 암모니아 가스라 그래요. 우리가 소화시키죠. 방귀 한 대씩 꾸잖아요. 원래는 1시간에 한 대씩 꾸는 거래요. 근데 참아서 그렇지.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원래 꾸는 거래요. 그럼 암모니아 가스 소화되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메탄 가스 저가 나중에 외우라 그럴 텐데 CH4 메탄 가스도 증가돼요. 이것도 증가하고. 그럼 메탄 가스가 어떻게 증가되는 것이냐? 우리가 소화가 되면서 방귀 속에는 암모니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탄 가스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실효과에서 CO2만 얘기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온실효과 가스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것이 다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라고. 그런데 이슈화되는 거 또는 교토정에서 가장 온난화를 관여하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가스가 다 온실효과를 유발한다고 나중에 이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O2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이거죠. 메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방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들이 트름하면서 암모니아 가스 뿜지만 메탄도 많이 뿜는데요. 그래서 뭐 방귀도 많이 끈다네 소들이. 그래서 방귀세도 물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모니아 가스를 뿜기도 하지만 그 소화 방귀 속에 메탄 가스도 있다 그래요. 근데 메탄은 이따 나중에 얘기했지만 무생물질 폭발성이에요. 아까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죠. 그럼 메탄은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혐기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스가 메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생물질 폭발성이 3대 가장 중요한 인자의 그 메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폭발을 한다는 건 이렇게 불 점화를 하면 팍 터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방귀를 끌 때 담배 피워요? 안 피우게 생겨서. 피워? 피워? 아 끊어. 어제 나오대. 어제 뭐라고 나왔었냐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요. 청소년이야. 청소년인데 요즘 전자담배도 내가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게 되면 전자담배도 우리가 담배는 유해물질 4천여 종에 있다 그래요. 4천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암물질이 어떤 학자는 60여 종이다. 암을 발생하는 걸 발암물질이라는데 우리가 4천여 종의 유해 물질이 있지만 암을 발생하는 것은 600여 종이다. 그런 학자도 있고 60여 종이다. 그런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 없애? 그 다음에 그 뭐래 하나도 이득된 게 없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뭐가 되는 거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2차 흡연뿐만이 아니고 3차 흡연도 하죠. 내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마시면 2차 흡연이라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우리 집 방에 왔어. 그런데 내가 소파에 묻혀놨다든지 아무리 써도 남아있거든요. 그래 묻혀놨다든지 그럼 이 소파 위에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만지면 2차 흡연이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그 집의 자녀들은 니코틴이라든지 담배 성분의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담배가 나쁘다고 해서 전자담배를 또 그 장사 상술이에요.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한번 보라니까 전자담배도 만만치 않게 유해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어저께 나오대. 고등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그 폐가 18인가 몇 살인데 70세 노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망가진 거야. 피우고 싶겠냐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끊으라고 뭐가 되냐면 전자담배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담배든 그냥 담배 다 똑같아요. 발암물질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포르말데히드 1급 발암물질 하죠. 그것도 있고 벤젠도 있고 이게 납도 있고 납도 1급 발암물질이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고 WHO에서 다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하나도 몸에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백해무익한 거다 이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뭘 얘기하다. 여기 만약에 방귀 뀌는 옆에다 담배를 피운다고 이렇게 성냥불을 켜면 불사지르는 거죠. 메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악취 같은 거 나잖아요. 사람 이빨에서 냄새 나고. 근데 자넨 냄새 안 나던데 담배 냄새 조금 피워? 하루에 몇 개 피워요? 끊어. 영원히 젊은 거 아니라니까 몇 개 피워요? 4분의 1 정도. 끊어. 서서히 끊어. 이제 서서히 그냥 팍 끊어. 왜 그러냐면 담배는 그래서 내 강의 들으면 끝날 때쯤 끊어.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기분이 잠깐 좋다는 것은 잠깐 이따 얘기하겠지만 CO가 나오잖아요. CO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정신으로 살아도 내가 누구 닮았다나 부잣집 삼성 아들내미 딸내미도 아니고 그 누구 요즘 나오는 그 인간들처럼 그런 부유집도 아닌데 누구 닮았다 나 혼자 죽기 살기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맨정신 차리고 해도 못 성공할 판인데 정신줄을 놓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그냥 아이 승질 났으냐 이판사판이다 하고 살 거 모를까 해야 하려면 정신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는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가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면서 나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논문 나오고 그럴 때 너무 승질나는 거예요. 나는 골빠지게 논문을 썼거든. 그리고 졸업할 때 그 논문 심사도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어디 그냥 들어가서 논문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막 이래. 그래서 열받아 죽겠는 자다가 뻘떡뻘떡 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하는데 뭐가 되냐면 그 당시는 알바를 했기 때문에 돈을 누가 나를 학비를 공짜로 대주면 내가 평생 그 사람 은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말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너무 서럽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몇백억은 아니면 벌다 몇십억은 벌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놀아댈 만큼 벌어놓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남한테 꾸려가지 않을 정도만 되더라고. 그래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노력하게 되면 재물은 언제든지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게 되면 본인들 평생 운에 재물운 같은 건 3번 온대요. 그런데 이거 3번이 왔을 때 노력한 사람은 큰일이죠. 기회가 오는데 잡은 사람이 있고 못 잡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 왔을 때 기회가 온다 이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에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터널이 훤하게 보여요. 지금은 화득하죠. 나도 20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실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기회를 못 잡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잡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또 뭐 무시 못하잖아요. 명예고 그렇단 말이니까 언제든지 오니까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언젠가 와요. 3번 온대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항상 죽을 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라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했다니까 알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고 이게 되는데 이거를 옛날엔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되니까 물리적 변화는 온도 증가, 습도 증가가 되는데 항상 바꿔놓는 것이 요거예요. CO2는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O2는 줄고 아모니아가스, 메탄가스, 악취 같은 거 증가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걸 다 묶어 중요피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제 됐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산화탄소에서 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되지 않지만 이게 팍팍 증가되죠.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CO2를 실내 공기오염 지표로 삼은 거예요. 그거부터 볼 거예요. 질소가스는 이따 볼 것이고 동그라미 3번째 보게 되면 실내 공기오염 지표로는 뭘 한다? 거기 이산화탄소는 가번부터 바번까지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실내 공기오염 지표로 삼고 그럼 실내 공기오염 지표라는 것은 CO2 농도가 높으면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환기를 시킬 때 그 기준치를 어떻게 해놨느냐 그러면 거기 라번에 보세요. 허용 기준치가 0.1%지요. 그럼 어떨 때는 0.1%로 날지 나 모르고 어떨 때는 1000ppm으로 하죠. 그러니까 0.1% 이꼴 1000ppm이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가 외우고 나서 어차피 1%는 몇 ppm이에요? 1000ppm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ppm 이꼴 0.1% 이렇게 오는 것보다 0.1%를 외우든지 아니면 1000ppm으로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를 따르면 0.1%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허용기준치라는 것은 뭐가 되는 문지방 같은 거예요. 트레스홀드 여기 문지방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위해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허용 기준치가 되는 거죠. 허용 기준치예요. 그럼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최대 허용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이 허용기준치가 모든 사람한테 다 안심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가 되면 튼튼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트레스홀드 이꼴 허용기준치 또는 최대 허용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0.1% 이상이 되면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환기를 안 시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하품들 하죠. 하품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아니면 지하철. 자네는 그때 일찍 오니까 지하철 많을 때 오겠네. 근데 난 늦게 오니까 그럼 지하철 많은데 막 아주 여름 같은 짜증나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체격이 작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때는 지금 들러매는 게 아니고 우리 때 유행은 책가방이 아니고 책을 들고 다니는 문화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같이 등치가 좁은 사람은 그 당시는 지금 있는 내 몸무게보다 10kg가 내가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말랐는데 이게 사람들이 밀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픈 거야. 그랬는데 또 이상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요즘은 뭐 이상한 사람들을 고발다 그러면 우리 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하철 많은 것 할 때 고역스러웠단 말이야.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랬을 때 책을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야. 그럴 때 어떨 때는 이게 안고 다니면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메슥메슥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하고 이러는 게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더 열악했단 말이야. 지하철 같은 것들이. 그럴 때 기절하고 이러는 것이 말 그대로 실내에서 군집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럴 때 측정해보게 되면 지금 1000ppm이잖아요. 지금도 지하철 2호선 같은 데 출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5000ppm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은 거죠. 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고속버스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시골 갈 때. 얼마 전 추석 지났지요. 근데 옛날에는 추석일 때 차가 없어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 없어 못 가죠. 그러니까 다 승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막혀서 힘든 거지 옛날에는 길이 뻥뻥 뚫려 있었어요. 뻥뻥 뚫린 건 아니고 차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길들은 나쁘더라도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표 완행 직행 끊는 것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람을 짐짝처럼 이렇게 밀어놨어. 그러면서 그때 타보라니까 웬만한 사람들 기절을 해요. 왜냐면 CO2 가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실내에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떤 가스 기준으로 한다? CO2 가스가 한다. 그리고 이따가 그 밑에 있다시피 실내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 물질이 있지만 CO2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이 가번의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이유가 군집독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허용기준치는 몇 ppm이다. 1000ppm이라는 것이고 이따가 또 할 것이고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그럼 군집도 끝났고 실내 공기 변화에서는 질소가스가 있고 산소가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질소는 78, 약 79g 된다는 거죠. 가장 많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4번째 잠안병 중요한 표시. 잠안병 이꼴 잠수병 똑같은 거예요. 잠수병 이꼴 잠안병 이꼴 감압증 그러게 돼요. 왜 감압증 그러기도 하는 거냐면 감압증 그러는 거냐 그러면 또 질소색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잠안병 이꼴 잠수병 잠안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질소색전증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감압증이라 그러는 것인가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무슨 가스 때문에 두 번째 끝에 다번에 질소가스, 엔토가스죠. 엔토가스 중요 표시도 주고 그다음에 급격히 감압도 같이 해놓고 중요 표시도 두고요. 그러면 잠안병이 급격하게 감압되게 되면 무슨 가스로 인해서 엔토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잠안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에요. 그러면 바다 수면 또는 수면이 저기 음력으로 얘기할 때만 15일이냐에 따라서 이 파도가 틀리니까 이걸 기준하면 안 되고 그냥 보통 지표면 또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다를 기준했을 때 10m 내려가면 압력계 1기압으로 찍혀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망태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제주도 해녀야. 소라 같은 걸 잡으러 바다 밑으로 가요. 바다 밑으로 가면 내가 일단 받는 압력은 10m 내려가. 여러 가지 바닷속에는 깊이에 따라서 그 해산물이 틀리다네. 10m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20m에 있는 해산물은 틀리대요. 나는 걸 우린 충정목도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 나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해녀들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해녀들이 왜 잠안병이 걸리도록 그냥 산소 마스크를 안 쓰고 하나 그랬더니 뭐가 되냐. 우리나라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그 수산법에 따라서 규정이 있대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해녀라고 쳐봐요. 제주도 해녀라고 치게 되면 이제 거기 소라 같은 걸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망태기를 찌고 이게 온도계 같이 생긴 압력계가 있다고 쳐봐요. 압력계를 차고 이제 바다에서 10m 내려가요. 10m 내려가서 받는 압력은 내가 받는 압력은 아까 절대압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던 거죠.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이에요. 절대압인데 절대압 계산은 1atm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m 내려가면 압력계이 뭐라고 찍혀요? 일기압으로 찍히죠. 일기압 찍히니까 내가 받는 압력은 1 합치면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20m 내려가면 이기압으로 게이지압. 그 절대압은 1atm 더하기 게이지압 그랬잖아요. 그럼 30m 내려가면 내가 받는 압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게이지압 3하고 4가 되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응용해 똑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수산 해양경찰청에서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연구사도 그렇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정상기압 1기압이죠. 받고 있던 사람이 10m 가서 해산물을 따는 해녀라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2기압이죠. 2기압인데 산소 마스크를 못 가져간대요. 이게 규정이래요. 불법이라 산소 마스크를 못 가져간다 이 소리죠. 그럼 2기압 가서 내가 받고 있는 게 2기압이죠. 그러다가 전복 같은 것들을 바닷가예요? 전복을 난 거기서 따는지 몰랐는데 있다 쉽게 그런 여러 가지 해산물이 있다고 쳐봐요. 있으면 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서는 몇 분 못 있잖아요. 근데 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숨쉬기가. 그래서 후두닥닥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상에서 숨 쉴 때 뭐 먹었어요? 오토가스 먹었죠. 근데 오토가스만 들어와요? 아니죠. 엔토가스 들어왔죠. 지금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숨을 쉴 때 오토가스도 들어오고 엔토가스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가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기압, 우리가 표준 상태 1기압에서는 엔토가스가 우리 몸에 하나도 해가 안 돼요. 독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 엔토가스가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 이렇게 쭉 내려가요. 가다가 2기압, 거기 10m가 일하면 내가 받는 압력이 2기압이죠. 그럼 1기압보다 높으니까 고압 상태가 된 거죠. 고압이 된 거죠. 그럴 때 서서히 내려오면 엔토가스가 우리 몸에 들어갔던 것이 서서히 빠지면서 우리한테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해산물이 좋다 보니까 내가 숨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엔토가스 빠지라고 서서히 올라오겠어요? 후다닥 올라오겠어요? 후다닥 올라오겠죠. 그 다음 물속은 여러 가지 이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어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엔토가스가 우리 몸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우리가 녹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그럼 요때 독작용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토가스가 우리 몸에 녹는 그런 것들은 혈액이 있죠. 혈액이 있고, 아니야, 혈액이 지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요? 물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혈액.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지방이 많지요. 그래서 나는 신경통을 안 알아서 모르겠는데 할머니나 우리 엄마 보게 되면 비가 오는 날은 기가 막히게 알지요. 그 다음에 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서 신경통 증상이 많대요. 비가 오면 아주 기상캐스터보다 더 잘 맞추지요. 기상캐스터들은 비가 안 온다는데 할머니나 신경통 환자가 오늘 다리가 아프다면 100% 비가 오죠. 그게 압력과 관계가 된대요. 그래서 신경이 들어가고 모든 거에 귀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자만병이에요. 그럼 엔토가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기압에서는 해가 없어요. 근데 압력이 높아졌다가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쭉 엔토가스가 쭉 우리 몸에 퍼졌다가 서서히 올라오면 엔토가스가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못 빠져나가고 우리 신경절 같은 데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통증 같은 걸 유발한다는 거죠. 이게 직업으로 잠수를 하거나 직업으로 해녀한다 그러면 이게 직업병에 들어가는 자만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압증이라는 건 아까 2기압에서 10m 가서 일했다면 2기압에서 압력이 1은 정상이죠. 근데 2보다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감압증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정상기압으로 된 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감압증 이꼴 잠수병 또는 자만병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산업보험 가서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직업이 걸리는 거냐?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걸릴 수가 있다? 해녀나 잠수부나 터널공사, 지하철공사지요. 근데 어부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어부는 몇 기압에서 일을 해요? 1기압에서 하죠.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산업보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주목된다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만병이 어떤 뜻인지 얘기했죠. 그러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났단 말이에요. 자만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압치료라는 거예요. 고압치료.
고압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아까 2기압 있을 때 서서히 빠져나갔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후다닥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지금 활동하는 것이 1기압이죠. 압력을 2기압으로 높여놓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해내라고 날 집어넣고 나서 그럼 이렇게 어떤 창고 같은 데 집어넣었다고 치면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나를 2기압에다 집어넣는데 지금 밀폐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폐질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CO2하고 O2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2기압으로 날 집어넣어요. 내가 지금은 자만병의 환자예요. 2기압을 집어넣었다가 0.1, 0.1, 0.1 이렇게 조금 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밀폐됐기 때문에 폐질환자 같은 건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고압 치료예요. 고압 치료고 고압 산소법과 혼돈하면 안 돼요. 고압 산소 치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CO하고 중독됐을 때요. 이거는 N2 중독이 N2와 관련된 자만병이고 이것은 CO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고압 치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르고 고압산소요법과 고압치료 같은 것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CO 중독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2는 이거 저거에 놨던 거잖아요. 거기 해양경찰청에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압 치료하는 거죠. 이거랑 혼돈하지 말아라는 것이 동그라미 오른쪽에 네 번째 CO 중독할 때 4번에 보게 되면 고압산소법 있죠.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 이거랑 틀린 거예요. 그거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만병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산소 보세요. 산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N2에는 자만병, 고압 상태, N2 급격히 감압. 그 다음에 우리가 N2가 녹는 순서는 그냥 참고로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과 그 다음에 물과 혈액이에요. 혈액인데 어떤 책에는 혈액 그런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짜집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 하나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압 자만병이 생기는 것은 1.6기압이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1기압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한 6m 가서 전복을 딴다 해도 걸린다는 거죠. 이게 발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마취작용 같은 게 하는 거지. 거기다 보게 되면 4기압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발생, 요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취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30m 내려가면 나는 마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취작용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10기압 정도 되게 되면 죽어요. 사망을 한다는 것은 의식을 상실한다는 거죠.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까 수면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지만 O2도 또 많아져요. 그래서 산소 중독을 유발하는 반면에 나중에 이제 또 산업장 가서 얘기할 건데 위로 올라가면 반대가 돼요. 압력은 낮아지지만 미시령국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미시령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속이 메스메스하다. 요즘은 대관령도 나는 옛날에는 왜 우리가 보게 되면 대관령국에 올라갈 때 차 가지고 갈 때 무지 불편했잖아요. 근데 올해 왜 저기 평창 올림픽 하면서 나는 이게 강원도인가 싶기도 해요. 너무 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길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 그런데 가니까 귀가 멍멍한 거예요. 대관령 꼭대기에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속도 메스메스하다 그러고 그럼 꼭대기로 가면 그런 증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상태보다 O2가 적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귀가 이상을 하더라고. 귀가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왜 물에 잘못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귀가 펑 멍키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증상도 있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이거는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압력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가면 압력은 높아지고 산소는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산업본거서 할 것이고 그럼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N2 가스 봤죠?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산소는 10분 쉬었다 오세요.